사업하시는 분들이랑 목표가 비슷할 겁니다. 136억짜리 만약에 80억에 매입을 한다고 한다면 물어줄 게 없다. 핵심은 채 2달도 안 돼서 26억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르쳐주는 티처 부가티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이랑 목표가 비슷할 겁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된다고 하면 사실 사업 같은 경우를 많이 좀 원하시잖아요. 또는 개인분들도 내 건물 하나 있으면 정말 건물 통 몇 개 층에 다 소유주가 되는 이런 건물주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물건을 좀 찾으시는 분이 계실 텐데 해당되는 물건이 있어서 한번 좀 소개해드리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이라는 곳에 물건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4억으로 해볼 만한 물건이 나와 있는 게 이 근린시설 물건이 있습니다. 감정가는 136억에 나왔지만 2번 정도 금액이 유찰이 돼서 87억까지 떨어졌어요. 다시 말해볼까요? 136억짜리 만약에 80억에 매입을 한다고 한다면 그냥 이거 하나로 50억 가까이를 저렴하게 잡을 수도 있는 거네요. 통건물은 대지를 좀 중요시 여기셔야 되는데 나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요. 대지가 237평이나 되고요. 건평이 전체 면적이 779평이나 되는 굉장히 큰 건물이고, 해당 건물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해당 호수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보여지고, 4층 건물에 지하 주차장과 지하 창고 2층까지 해서 그 층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해당 호실의 근린생활시설의 도면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일부는 우리가 사무실로 써도 되고 일부는 임대를 놔도 되고요. 지하에 공간 주차장까지 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위치도 보시면 대로변에 있습니다. 중랑구 상복역 쪽 라인에서 있는 물건이고요. 물건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통건물의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이런 건물들은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내 건물을 하나 사업으로 쓰시고자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원하시기도 해요. 물건이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나머지는 한 층당 몇 평인지도 설명이 나와 있어요. 1층에 113평, 2층에 113평, 100평이 넘으면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근처에 나와 있는 이거보다 더 작은 평수의 물건을 봤는데 120억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시세로만 단순 비교만 봤어도 더 큰 건물을 만약에 80억, 90억에 낙찰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 주변에 나와 있는 시세보다도 최소 20, 30억을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마찬가지로 권리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최선순위 설정일자, 말소 기준이라고 말하는데요. 근저당이 2021년 12월 28일에 있고 전입이나 사업자 등록이 같은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집은 전입이라고 하고 사업하는 근생은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는데, 날짜를 보시면 2021년 12월 28일보다 더 빠른 날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혀있는 모든 분들은 저희가 신경 쓸 필요 없다. 낙찰받는 것까지도 어렵지만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어려운 건 세입자를 어떻게 만나지, 집주인을 어떻게 만나지, 이 사람을 어떻게 내보내지가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걸 명도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게 구로구 오리동에 있는 물건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리동이라고 하고 검색을 눌렀습니다. 똑같이 아까처럼 통 건물이 나온 거고요. 이 물건에 대한 자료가 조금 보기가 불편해요. 그 불편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사하고 체크하는 걸로 해서 제대로만 보면 되는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해당 물건을 나온 걸 보면 이렇게 공매는 이런 식으로 입찰 공고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 오리동에 있는 135에 65 번지에 물건이 나왔다. 토지가 2개 필지. 좀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여기 152라고 나와 있으면 곱하기 3을 하셔서 계산하시면 되게 쉽게 계산이 돼요. 152 곱하기 3 하면 45가 나오잖아요. 뒷자리는 그냥 없애버리세요. 그럼 한 45평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빠릅니다. 디테일하게 정확한 건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대략 대지 평수나 건평을 알 때 방법입니다. 밑에 142도 42 합쳐서 이 평수가 대충 한 87평, 8평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똑같이 한 층에 169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면 한 평에 51평 되는구나, 이렇게 7층까지 있는 건물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무방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물건이 57억 7천에 나와서 공매가 장점이 시간이 되게 빠른 시간에 끝난다고 했는데, 물론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장담할 수 없으나 채 2달도 안 돼서 57억짜리를 26억에 만약에 사게 된다고 하신다면 50% 이상의 할인된 금액에 사는 거잖아요. 더 디테일하게는 이 세입자들에 대한 내용들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세입자가 있다면 이 세입자들은 정상적인 세입자인지, 만약에 이걸 임대 놓는다면 이 금액에 임대 놓을 수 있다는 얘기구나, 회사 운영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는 저희 사옥으로 쓰고 나머지 층에 1층은 임대를 줘서 월세를 받으면 이 이자를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해당 주소지를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겉에는 좀 낡아 보이지만 이렇게 좀 낡아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또 싸게 살 수 있다, 거기다 경매나 경매로 더 저렴하게 산다면 그 금액으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산정에 가보니까 이 주변이 좀 허름한 건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재개발을 좀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재개발 추진 때문에 세입자들 내보내는데 재개발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좀 어그러지면서 이렇게 공매까지 나온 걸로 보여지는 건물입니다. 1층은 영업을 하고 있었고 전체 중에 한 업체 정도만 같이 있었는데 1층은 그대로 새를 유지하고 리모델링 외관만이라도 조금 겉에하고 안에는 이쁘게 꾸민다고 하면 이런 물건도 괜찮죠. 그리고 총 건물 면적이 421평이다 라는 부분 나와 있고 해당 건물이 언제 지어졌고 몇 층 건물이다 이런 것들도 나와 있네요. 시세 파악을 하시고 현재 느낌을 확인해 보신 다음에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으면 내 건물을 빨리 만들고 내 목표를 좀 빨리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면 월세 낼 돈으로 이자 낼 돈으로 내 건물을 잡고 임대료로 이자로 해서 간다고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해서 못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청약과 분양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대안으로 경매, 공매라는 것도 알려드렸어요. 유익하고 매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포인트를 잡아드렸는데 앞으로 로드 옥션 통해서 부가티 킴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부터 물건 조사하고 현장 조사하는 것까지 숨김없이 여러분한테 모든 정보를 나눠드리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요. 앞으로의 미래 모습에서 좀 더 나은 삶을 같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